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3분기 9조 1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는 데 그쳤습니다. 스마트폰과 PC 등의 수요 회복 부진의 주력인 범용의 디램이 부진한 데다 반도체 부문의 일회성 비용 등이 반영되면서 어닝 쇼크를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반도체와 휴대전화 등의 수출 호조에 힘입어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넉 달째 흑자 기조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경상수지는 66억 달러 흑자로 집계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 채권 전문가의 64%가 오는 11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에 기준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달 미 연준이 B컷을 단행한 점과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1%대에 진입한 점이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운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마지막 소식입니다. 오늘 장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이틀 연속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긴장감이 고조되며 방산 관련주들이 고개를 든 영향인데 오늘 방산주들의 흐름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0배의) 수익을 향해 시원한 결정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호의 템베거 진행의 조민재입니다. 모든 투자자라면 한 번쯤은 꼭 꿈꿔봤을 법한 2000%의 상승률, 템베거를 향한 여정을 오늘도 저희 정템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저희 간단한 미증시 흐름 그리고 오전장 시황까지 짚어보고 가야겠죠. 먼저 이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1% 내외로 급락하게 되면서 전날의 상승분을 고스란히 반납했습니다. 이날은 좀 시장을 짓누른 다양한 요소들이 겹쳤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를 돌파한 데 이어서 이 국제유가도 5거래일 연속 동안 13% 껑충 뛰어 올랐고요. 또 구글과 아마존 등 이 빅테크주에 쏟아진 부정적인 보도들과 더불어서 허리케인 밀턴의 접근 소식까지 다방면으로 증시에 하방 압력을 더했습니다. 또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이 간밤 엔비디아가 2%대의 강세를 보였지만 이 장 초반 삼성전자가 3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하면서 어닝 쇼크 소식을 같이 전했었죠. 코스피가 일정 부분 연동되는 모습 현재 보여지고 있고요. 또 펩트론이 미국 일라일릴리와 이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 그리고 이달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위고비의 국내 물량 주문 접수가 시작이 된다는 기대감에 따라서 지금 이 시각 비만 치료제 장 초반부터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또 2차 전지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는 모습도 현재 관측이 되고 있네요. 그렇다면 과연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지수 흐름 흘러가고 있을지 지금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각 가장 먼저 유가증권 시장입니다. 어제 2차 전지와 반도체 강세에 약 한 달 만에 2,600선을 되찾은 코스피. 오늘 0.5%가량 내리게 되면서 다시 한번 2,600선이 무너진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피 수급 동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이 지수가 1.5% 이상 뛰어 올랐는데요. 아쉽게도 오늘 단 하루 만에 외국인과 기관이 셀코리아 기조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1.5% 마찬가지로 오르면서 780선에 안착했던 코스닥. 마찬가지로 현재 이 장 초반 대비 하락하게 되면서 약보합권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780선을 하회하고 있고요. 또 이어서 지금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나란히 매물 토해내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이 약 1,000억 원어치 매물 강하게 매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전장부터 시끌시끌했던 우리 시장, 이 속에서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구원해드리기 위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달려가 볼 거고요. 지금 바로 전화번호 023153-2642번이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여러분의 수익률에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을 안겨주실 이분 모셔봐야겠죠. 김선현 전문가님 옆에 나와 계시는데요.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전문가님, 오늘 오전장을 뒤흔든 건 역시 이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소식이겠죠. 이 전영은 본부장이 이례적으로 공식적인 입장문을 내고 좀 사과까지 진행을 했었는데 또 성과급 등 이런 일회적인 비용, 또 환율 상황 같이 어쩔 수 없는 요인도 좀 작용을 했지 않을까요? 그 증권가에서 목표 예상 실적을요, 계속 조금 낮춰왔었어요. 그래서 이미 예견돼 있던 그런 흐름인데, 뭐 그래도 뭐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많이 빠지지는 않아요. 다만 이제 삼성전자가 국내 증시에 영향을 좀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삼성을 필두로 해서 외인 기관들의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지 않나 판단 좀 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부분이 사실 외인들이 지난 이틀 동안 매수세가 좀 잡혔었어요. 국내 증시 코스피에서. 근데 이제 또다시 또 매도세가 좀 나오는 모습이 좀 잡히다 보니까 조금 불안하긴 하네요. 자, 근데 이제 어제 사실 뉴욕 증시가 하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엔비디아는 2%대 상승이긴 있었죠. 하지만 이제 뭐 어찌됐든 간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체크해야 되는 거고 4분기의 실적은 또 어떻게 좋아질지 여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뭐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판단하기 때문에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은 계속 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IT 쪽이 좀 힘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반면에 이제 2차 전지주들의 흐름에서 오늘 보면은 뭐 엔솔도 흐름을 좀 타는 것 같거든요. 조금 강한 모습들, 그간 강조드렸었던 2차 전지주들이 바닥 인식에 대한 시그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중요한 여러 포인트들이 있는데 우선 체크를 좀 해드려야 될 게 페드워치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금리에 대한 부분에서 25bp 인하에 대한 부분이 어제만 하더라도 90% 후반에 육박했는데요. 좀 내려오고 있는 모습은 좀 나와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단기적 기대감을 통해서 시장을 봤지만서도 아직 잘 모르겠어라는 부분이 좀 많은 것 같기도 하고요. 이 부분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동결에 대한 부분도 14%까지 올라왔다는 점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네, 바로 트럼프와 해리스의 이 격차인데요. 지금 굉장히 또 흐름이 바뀌고 있어요. 어제 기억하세요? 50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52까지 올라왔어요. 트럼프가요. 격차가 좀 많이 나 보이네요. 뭐 예상치입니다. 아직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분위기가 약간 조금 해리스 후보 쪽보다는 트럼프 후보 쪽으로 다시 한번 분위기가 타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한 달도 안 남은 상황에서 이런 또 모습이 좀 나오고 있다 보니까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예, 이런 부분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지금 우선 뭐 오늘은 2차 전지주들의 흐름이 나쁘진 않긴 한데 특히나 엔솔 중심으로 강한데 트럼프가 또 된다면은 그 부분도 리스크하게 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뭐 트럼프가 되던 2차 전지주들의 정책을 갑자기 크게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바닥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2차 전지주들은 지금 저는 확실한 바닥이 오고 있다 말씀드리고 있고요. 분할 매수에 대한 의견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거니까 참고하시고 2차 전지주들은 트럼프가 되던 말던 신경 쓰지 마세요. 괜찮습니다. 시간 좀 지나면 단기적인 출렁임이고 시간 지나면 다시 자연스럽게 올려칠 겁니다. 그리고 엔솔 같은 경우도 이제 회사에서 그냥 대놓고 얘기하죠. 20 몇 년인가요? 추후에 이제 매출 2배에 대한 얘기, 5년 뒤인가요? 2배에 대한 얘기도 하는 걸 보아하니 확실한 좀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는 변화는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장투 관점으로 2차전지 보셨잖아요. 흔들리지 마시고 계속 지켜보자. 이 정도로 오늘 우선은 짧게나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차 전지주의 분할 매수 관점 나쁘지 않은 전략이라는 점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고요. 또 오늘 중국이 기나긴 국경절 휴장을 마치고 다시 한번 거래를 재개해 줬습니다. 현재 중국 장 초반부터 강한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현재 항생지수가 강하게 빠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약 7.5%대 하락 보여주고 있는 항생지수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그렇다면 과연 오늘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테마가 또 새롭게 떠올랐을지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새롭게 돌아온 장전 관심 테마 2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동 전쟁 그리고 19112 바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이 중동 전쟁 관련 이슈가 계속해서 격화되고 있는 와중에 또 오늘 19112가 펩테론과 함께 거대한 이슈 하나를 던져줬죠. 전문가님 하나하나 차례대로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좀 볼게요. 자, 우선 중동 리스크가 아직은 해결이 된 것 같지는 않고요. 또 계속적인 공격 이슈가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차트가 한국석유를 비롯해서 뭐 흥구석유 다 전체적으로
아직 꺾여 내려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이 약간 주춤했지만서도 방산주들의 흐름에서 뭐 하나에어로나 현대로템이나 역시나 꺾인 모습은 아닙니다. 뭐 어제도 말씀드렸었던 흐름이지만 신고가 패턴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 포착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중동 리스크가 해결은 안 됐다. 그에 따라 한 번 더 움직임 볼 수 있지만 여차 한국석유나 흥구석유 같은 이런 유가 관련 주들은 뭐 유가의 상승 따라 더 갈 수 있겠지만은 신규적인 접근은 조금 고민해 보자라고 말씀드려요. 이미 뭐 흥구석유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고 한국석유도 말씀드렸지만 9월 초 중순부터 계속 말씀드려 왔어요. 네. 지금 바닥입니다. 차트 돌릴 가능성이 높으니까 보셔도 괜찮습니다 말씀드렸고 그때 따라 들어오신 분들이시라면은 수익률 측면에서 벌써 30%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우선은 이 관련주들은 그냥 현 상황에서는 전고점을 넘어가는 추이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급하게 대응하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그리고 오히려 방산 쪽이 좀 나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뭐 현대로템이 신고가 패턴으로 올려치는 모습에 좀 부담스럽지만 조정을 이용하고 대응하시면 나쁘진 않을 겁니다. 조정의 그 흐름은 21선을 보시는 게 괜찮을 거예요. 네, 그래서 20에서 이탈하고 돌려 세울 때 이탈했다 사시는 게 아니고요. 내려왔다 돌릴 때 그때 보시는 겁니다. 그때 보시는 게 안전하다 말씀드릴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대응해보자 말씀드리고 자, 그다음 보면 그 19112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습니다. 펩트론도 이제 관련 소식으로 인해서요. 주가가 오늘 장중에 상한가 터치를 했다가 좀 빠지는 모습이지만 27%대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전 고점 자체 흐름에서 85,000원까지 최고점은 자리인데요. 일시적으로 한 번 더 움직여준다면은 7만 원대 흐름 이상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고 보셔라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블루엠텍도 어제 좀 짚어드렸었던 이제 종목인데 오늘 추가 흐름이 좀 나왔었어요. 움직임이 좀 아쉽긴 해요. 오늘 장중에 11%, 12% 근처까지 갔다가 좀 빠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추이적으로는 살아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는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자, 그다음 보면 대봉 LS도 돌려 세우는 모습 포착되면서 오늘 18%까지 움직임이 나왔었고요. 인벤티지랩도 오늘 장중에 12%까지 움직임 나왔지만 윗골이 달았습니다. 조심하세요. 자, 보령 이 종목도 오늘 장중에 12%까지 상승 흐름은 나왔었는데 역시나 윗골이 닿는 모습. 다만 이제 그 19112 그 비만 치료제가 15일부터 출시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거리가 다음 주까지는 조금 이 관련 업종 테마주들이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딱 출시된 이후부터는 뭐합니까? 네,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우선은 이번 주까지는 이 관련 테마의 이슈는 살아있다. 그리고 이전부터 해서 한번 움직였지만 저도 한 번 더 움직였었던 간만에 다시 한번 움직였었던 그 시점 자체가 거의 뭐 오늘입니다. 오늘. 펩트론은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이기 때문에 N자형 파동에서의 다시 오랜만에 첫 반등이라 아직은 이 관련주들은 죽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움직일 수 있으니 목요일과 금요일 날 상황 보시면서 대응하는 전략 필요하지 않을까. 급하게 매도하지 마시고요. 조금만 추이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고 이 관련주들은 제가 매일 아침마다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꼭 이제 들어오셔가지고요. 좋은 정보 확인하시고 일전에 제가 올려드리지 않았던 정보들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금 더 이제 조금 더 예전처럼 풍성해졌으니까 내용들이요. 참고하셔서 좋은 소식들 받아보시고 좋은 성과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정 관심 테마들 다 같이 살펴봤었고요. 매일매일 받아보시는 방법 저희 방송이 끝나도 김선윤 전문가님과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어서 저희 오늘도 열심히 종목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지금 시각 정말 많은 분들께서 신청 주고 계십니다. 저희 자리 넉넉하게 마련해 둘 테니까요.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전화번호를 통해서 전화를 주시거나 문자 샵 0082번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도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의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오늘은 과연 어떤 성적을 가지고 돌아왔을지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같이 이 시총 상위 종목들 다음으로 이어서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 이 시각 이 삼성전자 1.3%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선반영이 된 영향으로 그렇게까지 많이 빠지지는 않는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여전히 6만 원 선 지켜내고 있습니다. 반면 SK하이닉스가 오늘 2.54% 빠지게 되면서 18만 원 선이 다소 위태로운 모습 관측이 되고 있고요. LG 엔솔 지금 이 시각 불기둥 그야말로 뿜고 있습니다. 약 5%대 강하게 현재 빨간불 켜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하나하나 좀 짚어주시죠. 네, 자 보면 삼성은 바닥을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물론 이제 하락 자체가 좀 과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라인 자체를 주봉인데 라인을 좀 그어놓고 보고 있는데 안전판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한 6만 5,6천 원 정도 넘어가야 안전하다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밑으로 깼어요. 그래서 추이상으로 현재 이제 요 자리 주봉입니다. 삼성전자요. 구간 자체는 분할 매수 영역으로 현재 들어와 있어요. 자, 근데 시장이 조금 바뀌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과한 금리 인하가 나오다 보니까 약간 우리가 불안했어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을 봤는데 거기에 무엇이 덮어졌어요? 고용에 대한 부분이 나왔어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뭘 지켜봤습니까? 지표. 고용이 안 좋게 나오면 이거 뭐다? 시장 빠질 가능성이 있다, 높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간의 상황을 우리가 지켜봤었잖아요. 지난주, 이번 주까지 해서 특히 지난주까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려왔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뭐예요? 갑자기 너무 고용 지표가 지난주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이게 아닌가? 이번에 안 빠지는 건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현 추이상으로는 시장이 크게 안 빠질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또 페드워치 기준으로 해서 금리 뭡니까? 25bp에 대한 인하가 높아지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 전체 투자자들이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지금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탐욕 공포 지수도요. 73포인트인가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탐욕적으로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시장을 사람들이 좀 많이 괜찮게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의 이번 실적에 대한 이런 하락 흐름에서의 추세의 이 이탈 자리는 굉장히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강조드리지만 급하게 하지 마시라 말씀드렸습니다. 분할 매수로 해서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 하나 제가 팁을 드리면 주식을 진짜 잘하는 선수들 있죠. 정말 내가 운영하는 자산이 뭐 예를 들어 1억이야. 그러면 이 한 종목을 너무 많이 사고 싶어도 이 한 종목에 대해서 베팅을 얼마나 할까요? 맥스로. 네, 여러분. 1억 다 살까요? 그렇지 않아요.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20에서 30%. 정말 많이 사야 30%입니다. 보통 20%밖에 안 담습니다.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포트에서 20% 이상 잘 안 담아요. 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전체 운영 자금에서 자산에서 주식을 하실 때 있어서 예를 들어 내가 주식에 대한 비중을 1억으로 해놨다. 그러면 그중에서 진짜 30% 정도만 주식을 하시는 거고 나머지 현금인 거거든요. 이거를 유동성 있게 움직여야 돼요. 나머지는 뭐 합니까? 급락장이 나올 때에 대한 대응과 그리고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하다 보면은 떨어져요. 안 떨어질 수가 없어요. 떨어졌다가 또 단가를 낮추는 전략도 취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할 매수 차원으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삼성전자 지금 바닥이라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또 때려 사실까 봐 대한 걱정이에요. 그게 아니라 분할 매수 천천히 하시고 비중을 또 너무 많이 늘리시면 안 된다는 거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중요한 게 오늘 보면 LG 에너지솔루션이 막 반등이 나와요. 주봉인데요. 많이 돌리죠? 전체 주봉이에요.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자, 근데요. 이유가 있어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그간에 여러분들께 몇 차례 말씀드렸었던 그 광물 가격에 대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보시면요. 우선은 베이스 메탈 쪽에서 이 코미스라는 사이트입니다. 엠포탈에서 코미스, 한글로 코미스라고 검색하시면은 요거 이제 누구나 보실 수 있는 한국 자원 정보 서비스 사이트인데요. 거기서 가격 전망 지표에서 광물 가격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베이스 메탈에서 니켈이 있습니다. 니켈 보시면요. 최근에 니켈 추이가 어떻습니까? 많이 올라오는 거를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죠. 보시면 이게 니켈 값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네, 그렇죠? 잘 가고 있습니다. 정말 잘 보이네요. 자, 그러면 또 중요한 게 뭐예요? 니켈과 같이 중요한 게 뭐죠? 여기
마이너 메탈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리튬이 나와요. 리튬. 이거 리튬입니다. 자, 리튬 추이를 보면 또 무슨 그림이 좀 보이실까요? 제가 그간에 좀 강조드려 왔었던 그림인데 잘 보시면 여기 밑에서요. 쭉 내려오다가 바닥을 좀 기다가 최근에 보시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한 70 정도 추이를 보였었는데 지금 현재 72.5까지 올라왔어요. 정말 많이 올라왔거든요. 시장이 굉장히 조금 중요하게 판단되는 그런 시기이긴 한데 이 리튬 값 자체가 반응을 하는 이유가 또 뭐가 있을까요? 중국의 경기 부양에 대한 부분이 크게 작용을 하는데 거기에서 또 뭐예요? CATL에서 뭐예요? 칼트에서 뭐합니까? 감산을 하는 모습이지. 그러니까 이게 그 흐름 자체가 이제 완전 바뀌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뭐가 더해지냐면 시장에서 2차 전지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다른 거예요. IT 쪽은 뭔가 좀 불안해. 특히나 국내 증시에서 봤을 때. 근데 뭔가 진짜 끝바닥을 확인한 상황에서 뭔가 돌려세우고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더 이상 악재가 나올래야 나올 수가 없는 게 뭐지? 판단했을 때 2차 전지주들이 되게 주가 된다는 거죠. 네, 그렇죠? 맞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고 저도 이제 방송에서 최근에 그래도 어디를 보고 있어요, 제가? 포스코 그룹주들. 포스코모 DX, 엠텍, 퓨처엠 등등에서 보고 있는 거고 최근에 또 어떤 흐름이에요? 잘 보세요. 포스코홀딩스의 흐름은 좀 아쉽긴 하지만 최근은 그래도 돌리는 모습은 나와요. 근데 잘 보시면 현대제철 보세요. 많이 올랐어요, 이거네요. 네. 철강주들의 흐름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철강주들도 잘 봐주셔야 돼요. 물론 대형 흐름도 있고 작은 종목도 많긴 하지만 그 흐름들 전체적으로 나쁘지가 않거든요. 철강주 최근에 좋죠, 여러분들. 뭐 어떤 종목 아무나 찍어볼까요? 동국제강 이런 거 보시면 동국제강도 차트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중국과 중국의 부양책 맞춰서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인트들. 물론 오늘 이제 그 화장품주들의 흐름이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이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거 요거를 좀 봐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차 전지주들은 확실하게 뭔가 전체적인 흐름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추이를 믿고 기다려 보신다면은 분명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에코프로도 그렇고 BM도 그렇고요. 그 외에 코스모 등등에서 관련주들이 있죠. 네, 그 종목들은 이제 서서히 바닥을 확인하고 있다. 저는 이 얘기를 몇 달 전부터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 체크했지만서도 뭐합니까? 괜찮은 것 같은데 말씀드렸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진짜 예상치에 크게 변동사항만 없으면은 사람들은 뭐랄까요? 바닥이구나 더 인식이 강해질 거예요. 그렇죠? 조정이 나올 때마다 대응하셔야 되고 또 하나 트럼프가 되면 어떻게 해리스가 되면 어떻게 이 걱정을 할 시간에 조정 시 매수 대응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트럼프가 되던 말던 앞으로 2차 전지주들의 흐름 자체가요. 갑자기 확 급하게 막 밑으로 뭐 20, 30% 빠지거나 하지 않아요. 그거 안 그래요, 여러분. 그 걱정을 하기 전에 선수들은 이미 2차 전지주들을 미리미리 사고 있는 중인 거예요. 예, 그걸 알아주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하시고 생각의 전환을 하시면서 2차 전지주들은 대응하셔야 됩니다. 트럼프를 겁먹을 상황이 아니라는 거 아셨죠? 이거 기억하시면서 오늘 시장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다 같이 살펴보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저희 아직까지도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매도해야 할지 참 고민 많으신 분들 계실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바로 화면 하단을 참고하셔서요.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에게만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 상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이곳. 지금 정호의 텐베거 저희 종목 상담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종목은요. 실리콘2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3,500원에 40% 보유 비중도 다소 높으신 편인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강하게 밀려나고 있습니다. 약 4%가량 급락 나오고 있는 실리콘2. 좀 다소 낙폭 과대로 보이고 있긴 한데 외인 대량 매도가 나와주고 있네요. 현재 이 실적도 역대급으로 좋았고요. 또 이제 미국 창고 이 매입 소식까지 들려왔는데 왜 이렇게 오늘 주가 밀리는 건지 지금 바로 여쭤볼게요. 네, 실리콘2는요 올해 사상 최대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이제 레벨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지금 빠지는 건 이거는 빠진다고 보시면 안 되고 그냥 흐름상으로 봤을 때 정상적인 범주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박스를 하나 그려드리면 여기 이 구간인데 이 구간상 확대 좀 할게요. 이 구간상에서 이 하단에 사던 상단에 사던 그냥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한번 레벨업 할 수 있는 이제 구간에 진입하기 전에 정상적인 그냥 차트의 흐름인 거지 여기에서 이제 매수 대응하셨는데 살짝 떨어지고 나서 걱정하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 자체는 어디서 하셔야 되냐면 여기 이탈할 때 하셔야 돼요. 가격적으로 보니까 한 3만 7, 8천 원 되겠네요. 그 자리가 이탈되면 추이적으로 깨지면서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걱정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현재 이 구간 자리는 뭐다? 그냥 뭐 분할 매수한다면 모아가셔야 되는 그런 전략적인 구간인 거예요. 걱정하실 게 없어요. 다만 근데 비중이 너무 커요. 주식 진짜 잘하는 선수들 포트에서 한 종목의 비중 정말 많아야 30%고요. 보통은 20% 안 넘어갑니다. 비중 40%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기다리시면 올라올 겁니다. 올라올 거니까 올라온다면 그때는 비중만 고민해 보시고요. 종목은 계속 홀딩하는 전략 필요할 거고 최악의 경우 대비해서 3만 7천 원, 8천 원대 이탈이 나오면은 그때는 조심해보자. 이 정도만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DTNC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요 3,12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TNC 3.94% 약 4% 가까이 오늘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고요. 또 3,165원 선 미미하게 이 매수가를 다소 올라서는 가격 나와주고는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가져가 볼지 아니면 여기서 정리를 해야 할지 참 고민되실 만한 구간인 것 같아요. 또 오늘 들어가셨을 수도 있었겠죠. 지금 바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볼지 저희 전문가님께 여쭤보고 올게요. 네, 이 종목은 뭐 딱히 뭐 걱정할 게 없는데 뭐가 걱정이실까요? 자, 1차적으로 3,600원대 이상은 갈 겁니다. 그냥 놔두면 갈 겁니다. 근데 이제 3,600원이 문제가 아니라 이게 시총이 300억대예요. 그래서 3,600원을 가도요. 시총 자체가 500억이 될랑 말랑 안 될 거예요. 자, 그 시총 1,000억을 가려면 지금 현재 추이에서 봤을 때 3배가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00원 정도 가야지 시총이 1,000억 정도 되네요. 9,000원 정도 가져야 돼요. 자, 그리고 회사에 이게 시총이 작기 때문에 무슨 변화가 있는지 좀 보겠습니다. 변화라고 하면은 제가 무슨 발행을 한 게 있나 아니면 뭐 발행했던 거에서의 전환가의 변경 차체가 있나 뭐 그런 것들이 있나 보는 건데 특별하게 뭐가 있지는 않네요. 뭐 일정 부분 전환가의 조정이 있긴 하지만 요거는 뭐 의미를 둘 건 아닌 것 같고 120억이 120억이네요. 잠깐만요. 120억이 3,878원인데요. 볼게요. 요거 잠깐 보겠습니다. 7개월마다 조정을 하는 거고 3,800원이라. 이게 발행이 이번에 7개월 때 있었으니까 2월에 내년에 7월에 올해 7월? 이 발행한 지가 좀 된 거네요. 7월 달인데 이걸 왜 보냐면요. 전환가의 조정이 9월 11일 날 있었어요. 7개월마다거든요. 9월 11일 날 있는데 7개월마다예요. 자, 9월 11일 날 완전 바닥에서 있었어. 뭔가 의도적으로 내린 것처럼 보이긴 한데 그렇진 않은 것 같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했어요. 여기서. 근데 여기에서 아까 단가 기억하세요? 단가 보시면은 3,878원이에요. 3,800원, 3,900원 좀 잡고 끌어올려주거나 뭔가 이슈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앞으로 7개월 아닌데 벌써 한 달 정도가 지났어요. 6개월 아니겠지? 그러면은 11, 12, 1, 2, 3, 4, 5 이렇게 가잖아요. 1, 2, 3, 4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내년 4월까지 해서 안으로는 어느 정도 주가가 탄력적으로 의도적으로 움직여질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시총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조금 뭐라 그럴까 선수들이 이렇게 많이 하는 케이스 저도 많이 봐왔어서 그런 건데요. 120억의 전환사채를 어떻게 이걸 정리할 거야? 회사에서 이걸 발행한 걸 다시 도로 뱉어낼 거야? 문제 생기잖아요. 만기 전 취득할 거야, 120억을? 아니지. 어떻게든 이슈를 만들어내면서 주가를 좀 의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단가가 원래 처음에는 얼마였죠?
5,000원이었잖아. 5,000원. 5,000원이었는데 5,013원이었는데 조정해서 3,800원이 됐잖아요. 3,878원.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보니까 7개월 때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한다고 나오잖아요. 7개월마다. 세상에 이런 걸 봐주는 전문가가 어디 있어, 정확하게. 그러면은 내년 4월까지인데 주가 4월 안으로 얼마예요? 올려놔야지 상환 신청이 안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뭔가 회사에서 만들어내겠지. 자, 매수하신 타이밍 자체가 아주 기가 막혔다. 우선 잘하셨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해서 올려치게 되면은 최소 제가 뭐 3,600원대 말씀드려왔는데 이건 아닌 것 같고 더 할 것 같아. 더. 4,500원, 5,000원대까지 봐야 될 거예요. 우선 홀딩해 볼게요. 아마 수익이 재밌지 않을까 싶으니까 목표 수익을 한 40% 정도까지 보고 대응하시고 기간은 좀 걸릴 수 있습니다. 걸릴 수 있는데 충분하게 갈 수 있는 가격이고요. 아마 더 갈 수도 있어요. 더 갈 수도 있어서 우선 1차로 제가 4,500원 말씀드리고요. 2차로 만약에 튀어 올라갈 경우에는 5,000원, 6,000원까지도 열려 있습니다. 아셨죠? 홀딩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효성중공업 기다려주고 있습니다. 38만 3,300원 그리고 10%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할게요. 0.27%가량 내려가고 있습니다. 36만 4,500원 선에 거래 중이고요. 지난주에는 또 ESS 관련 그리고 어제는 또 액화수소 관련 모멘텀 나와주면서 잠시 반등하는가 싶더니 오늘 살짝 다시 조정받고 있네요. 전문가님, 앞으로의 이 매수 전략 어떻게 한번 취해볼까요? 네, 효성중공업 뭐 굉장히 좋은 회사입니다. 미슈도 뭐 좋고 다 좋아요. 근데 이제 단가가 상당히 좀 많이 높으세요. 보통 이제 거의 매수하신 구간 자체 보시면 너무 고점으로 대응을 하시는데 이게 차트 흐름을 보면은 우리가 무조건 라인을 뭐 일직선으로 잡거나 그렇진 않아요. 뭐 약간 이게 종목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드릴게요. 약간 여기 바닥을 확인했을 때 약간 이런 식의 이제 흐름이 약간 반달이라고 할까? 약간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고점 자체 영역도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떨어질 때도 이렇게 반달 형식으로 내려올 때가 있는데 근데 지금 흐름은 이렇게 바닥에서 돌리는 듯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이 그림 자체가 나오잖아요. 굉장히 좋은 흐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볼 때 요 구간대의 영역으로 봤을 때 찍고 돌리고 반복적인 패턴으로 보면은 여기 전고점 자리를 다시 한번 넘어갈 가능성이 분명히 열려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시간은 걸려도 매수가 위로 가는 거는 전혀 문제는 안 되실 거예요. 다만 이제 조금은 지루하실 수는 있어요. 뭐 약간 더 예를 들자면은 내려왔다 갈 수도 있는 거고 한 번 더 왔다 갔다 하겠지만은 그래도 결국에는 다시 한번 매수가 이후의 시도는 나올 수 있다. 바로 갈 수도 있는 차트이기도 하네요, 보니까. 그래서 우선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고 올라가는 거 보면 대응하시면 되고 40만 원 돌파하는 거 보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급하게 하지 마시고 40만 원 넘어가는 거 보고 다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또 이 징검다리 휴장을 앞두고 내 포트폴리오 한번 점검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 다행히도 아직까지 자리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꿀팁을 몇 가지 드리자면요. 저희 아주 간단하게 유튜브에 서울경제TV를 실시간을 검색하시고 그 안에 클릭하셔서요. 저희 바로 실시간 댓글을 통해서 종목명과 매수가 그리고 보유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아직까지 상담 신청 가능하니까요. 지금 바로 여러분의 고민 저희에게 들려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두산테스나 오랜만에 나와줬네요. 매수가가 현재 53,000원 그리고 5%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28%가량 내려가게 되면서 3만 원 선 초반대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비중은 낮긴 하지만 매수가가 워낙 높으시다 보니까 걱정 참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저희 많은 시간 기다리셨을 것 같은데 지금 바로 저희 전문가님께 SOS 전략 들어보고 올게요. 네, 두산테스나 차트를 크게 펼쳐봤는데요. 주봉으로 보는 게 낫겠습니다. 주봉으로 볼게요. 이런 식의 구조를 갖고 있고요. 차트를 제가 라인을 몇 개 그을 겁니다. 바닥 라인에서의 약 이런 그림, 얼추. 고점 라인을 이렇게 형성시켜보죠. 보시면은 눈에 좀 이제 들어오실 거예요. 아, 내가 매수한 가격이 상당히 조금 이제 잘못됐던 거구나. 그러면 또 보면은 지금 자리는 또 뭐예요? 와, 완전 또 끝바닥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매도 대응을 하기에는 현 시점에는
절대 안 되는 거고 오히려 뭐다? 비중도 작으신 김에 분할 매수 차원에서 10%까지 늘리시고 단가를 낮추는 전략으로 대응을 들어가셔야 돼요. 자, 단가를 낮춰보자면 여기 현재가고 현재 매수한 5만 3천 원 단가시니까 약 4만 원대, 4만 한 2, 3천 원 정도로 단가가 떨어질 거예요. 지금 비중을 5% 늘리시게 되면. 그러면 조금은 이제 할만해져요. 왜 그러냐면 4만 원대가 조금 넘어가게 되면은 라인 구조상 보면은 차트가 여기서 바닥 인식하고 가는 그림이었잖아요. 근데 4만 원짜리 넘어가면은 여기 잘 보시면 고점에 바닥 찍고 돌리고 장대 양봉 자리 뚫은 자리 다시 바닥에 이게 형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약 4만 원대 초반 자리, 뭐 4만 2천 원 전후라고 할게요. 요 구간 자체가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을 주지만서도 특별하게 문제 없이 반등 주면 올라갈 수 있는 자리예요. 사실 두산 테슬라는 현재 자리에서 매수도 가능한 자리예요. 신규 접근도. 매수하기에 괜찮은 종목이에요. 네. 그 문제는 뭐다? 이거 전략적으로 비중 5%신 거 굉장히 잘 되셨습니다. 단가 낮춰주세요. 분할 매수한다 생각하시고 낮추시고 가셔야 됩니다. 10%만 하세요. 더 이상 하지 마시고. 그리고 4만 원 넘어가는 그림이 나온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그때 다시 한번 자세히 봐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은 오늘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이 실적 잠정치를 함께 발표한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LG전자 기다리고 있는데요. 현재 매수가가 10만 6천 원 그리고 10%의 이 보유 비중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참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 LG전자도 어닝 쇼크 소식을 발표했습니다. 3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무려 20%나 떨어졌다는 소식 들려왔는데요. 지금 이 시각 강하게 3.6%가량 밀려나게 되면서 99,900원 선, 10만 원 선이 깨졌습니다. 전문가님, 현재 이 주가 흐름 언제쯤 다시 좀 반등할 수 있을까요? 네, 물류비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해요, 실적이. 근데 그럴 것이 LG전자는요, 부피가 크잖아, 삼성의 반도체보다. 네, 어쩔 수 없어. 네, 그게 꽤 좀 크리티컬한 영향을 좀 줬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은 좀 밀린 모습이 조금 나왔는데요. 매수가가 이제 10만 6천 원이신데, 근데 사실 이게 LG전자는요, 그 주식 하시는 분들에서도 약간 비주류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추이적으로 봤을 때 라인 한번 그어볼까요? 어떻게 라인이 살아있을까 모르겠다만 2020년 바닥부터 봐야 되나? 2020년이 보면 쌍바닥 자리가 나오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끝자락 20년 바닥이고 2015년 바닥이에요. 쌍바닥이 나오면 여기가 바닥 자리가 돼요. 그리고 나서 라인을 한번 만들어 보죠. 각이 나오나 모르겠다. 자 보시면요, 이렇게 이게 형성되어 있는데요. 2022년 10월 바닥 확인하고 이 바닥 자리 깰 때마다 돌려 세우는 모습이었고 지난주까지만 해도 괜찮은 모습으로 나왔었는데 8월 달에 잘 돌렸고 다시 깨버렸거든요. 근데 여기 하단 자리 이탈 나올 때마다 시간이 좀 걸려도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나와요. 그래서 매수하신 구간이 거의 끝자락이 하단 자리 라인에 맞아서 매수가 잘못된 건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아쉬운 점은 이게 오늘 실적 발표 영향을 좀 보고 난 이후에 하셨으면 좋았을 법 하긴 해요. 네, 근데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네, 다시 올라가는 그림은 있을 자리예요. 충분하게 이 자리는 매수 구간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보시고, 다만 보셔야 될 게 너무 높게 보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높게 보지 마시고요. 중장기 투자로 11만 원에서 애매하긴 하다. 11만 원까지 한번 볼게요. 그 이상도 되게 애매하네요. 만약에 11만 원 도달하고 12만 원 돌파가 나오면은 이 슈팅 가능성은 있는데 11만 원까지 가는 것부터가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11만 원이 오면은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우선 손실은 안 나실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기다리고 있었겠죠? 랩지노믹스 오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280원 그리고 15%의 비중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이 시각 주가 흐름 바로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또 오늘 이 장 초반 치매 관련주들이 강하게 움직여줬었죠. 역시나 2.77% 빨간불 켜고 있는 랩 지노믹스 3,300 그리고 4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계속 수익 구간이시네요. 저희 이후에 향후 대응 전략 지금 바로 들어볼게요. 네. 시장에서 일단은 뭐 코로나 이슈 때 한번 갔다가 진단키트 이슈를 한번 갔다가 다시 바닥을 확인하고 돌리는 차트예요. 그래서 무너질 자리는 아니에요. 일전에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 깨질 자리는 아니다.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 같은데 우선은 왔는데 여기서 이제 우선 계단식 상승이 그러니까 N자형 파동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뭐 방송이든 어디든 많이 얘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가 조정받고 가다가 또 여기서 N자형 파동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그림으로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지켜야 될 구간 자체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 그림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떨어질 것보다는 상승 쪽의 무게감이 조금 더 있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과연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그 상승 분위기를 타는 걸 완성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거래량이 동반이 좀 돼줘야 되는데 오늘은 사실 좀 많이 약해요.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선 나쁘진 않다. 반등 가능성은 있으나 이게 만약에 이번 주죠. 이번 주 목요일과 금요일의 흐름에서도 이 상승 흐름 자체가 좀 약하다면 이거는 빠르게 정리하시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슈 자체가요. 단기 패턴 이슈예요. 그러니까 단기 이슈이기 때문에 급등이 만약에 나오면은 이렇게 급등하진 않겠지만 급등이 일시적으로 나와서 어느 정도 상승을 준다면 정리하셔야 된다. 가격적으로는 저는 한 3,700원에서 4,000원 정도 사이가 나온다면은 상황 보시고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오늘이라도 아니면은 목요일과 금요일이라도 떨어지는 그림이 바로 나오면서 매수가 이탈하는 조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빠르게 정리하고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랩지노믹스가 지금 비중 15% 들어가기에 너무 비중이 커요. 그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이거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종목 한화 시스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8,695원 그리고 20%의 비중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시각 주가 흐름 보자면 4.16% 오늘 종목들의 희비가 좀 여실하게 엇갈리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네요. 17,980원 선까지 내려왔습니다. 전문가님 지금 바로 SOS 119 처방 실시해 주시죠. 네, 뭐 특별하게 문제가 없는 자리입니다. 그냥 매수 자리예요. 매수하면서 모아가도 충분하게 문제가 없는 자리예요. 왜 하나 에어로 가고 하나 또 분할된 거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그것도 가고 롯템도 가고 다 가는데 얘는 왜 안 가? 따라갈 겁니다. 약간 원래 얘가 맨날 늦었어요 조금씩. 그래서 올라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있다가 어느 순간 튈 거예요. 지금은 딱히 걱정하실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홀딩하는 전략 필요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은 우선은 2만 원대 돌파 여부가 첫 번째 보셔야 될 거고요. 2만 원 돌파 나오면은 2만 2천 원까지도 금방 슈팅할 수 있어요. 네. 특별하게 문제는 없는 상황이니까 잘 지켜보시고 그리고 라인을 지지하는 것 같은데 여기 이제 고점의 어느 정도 이 추이 자체가 유지가 되면서 버티는 거니까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와도 그냥 손바뀜이라 생각하세요. 이거 현재 구간 자체에서 떨어질 때마다 분할 매수 사시려는 분들 굉장히 많은 종목이니까 딱 봐도 그래요. 많은 종목이니까 걱정 마시고 버티시고 급반등 나올 때 맞춰서 수익 실현하셔도 괜찮고 연락 주시면은 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여느 때보다 많은 분들께서 저희 유튜브 종목 상담 신청 주셨는데요. 이 상담 문의가 폭주해서 저희가 다 도와드리지 못한 점 너무 아쉽습니다. 저희 이틀 전에 다시 돌아와서도요. 마찬가지로 종목 상담 신청 받을 거고요. 제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요. 그때 다시 한 번만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원 감사드리면서요. 저희는 그러면 이어서 텐베거 메이킹 시간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선곡을 야간 추월 차선 텐베거 메이킹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가장 먼저 이 오늘의 텐베거 메이킹 종목 만나보기에 앞서서 이존 종목들 AS 받아보는 시간 가져봐야겠죠. 오늘도 좀 이 종목들 해주실까 궁금한데요. 전문가님 하나하나 소개해 주시죠. 네, 아우디 퓨처스는 또다시 매수할 수 있는 좋은 가격이에요. 1,750원 아래나 1,800원 아래에서 그냥 대응하시면 되고 쭉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이게 올라갈 때 자꾸 파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아쉽긴 한데 뭐 어쩔 수 없죠. 올라가면 단기로 올라갔다가 또 정리하셨다가 또 매수하기 좋은 자리잖아요. 이걸로 단타 치진 않겠지 설마. 어쨌든 흐름이 나쁘진 않으니까 좋은 자리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자, 하나 아쉬운 게 LG생활건강이요. 갑자기 오늘 급락이 좀 나왔습니다. 내일 되돌림 반등이 나올지 여부는 좀 봐야겠지만 우선은 이 종목은 수익률이 1차가 달성을 했다가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현 시점부터는 그냥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빠졌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더라도 갑자기 이게 장중에 막 3%대, 4%대 빠져버리면 수익 나다가도 정리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갑자기 오늘 그런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정리하고 다음에 또 보도록 할게요. 상황 보다가. 자, 그리고 한국석유를 좀 봐야 되네요. 제가 넘어갔네요. 순서를 안 했네. 자, 한국석유도요. 피날레가 아직 안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래가 동반되면서 윗골이 잡혀주면서 꺾이는 그림이 나오던가 뭔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게 안 나왔어요. 이게 뭐냐면 차트 대응을 할 때 보면 이렇게 볼까요? 네. 거래 동반이 되면서 급등 나왔다가 빠지던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 이게 덜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아요. 거래가 터지면서 윗골이 달든가 터지면서 달든가 이런 식으로 터지면서 뭔가 음봉이 야와주든가. 근데 이게 아직은 거래가 없어요. 아직은 뭐 이런 거래량들 자체가 아직 안 나와주고 있어. 없어. 그러니까 이러다가 한번 갈 수도 있는 게 이 그림 자체가 어디랑 비교할 수 있냐면은 여기가 여기 구간일 수도 있어. 여기 구간일 수도 있어. 이런 식으로 하다가 한번 쫙 가서 보는 거고 아직은 또 이게 이 전고점 자체를 넘어가지 못했어 아직. 그래서 아직은 좀 더 열려 있는 것 같아요. 뭐 아직 중동 전쟁 리스크가 저는 맥스로 치달았다고 보진 않아요. 아직 더 남았어요. 그래서 조금만 주의를 봐야 될 것 같고 유가도 100달러 돌파 다시 한번 100달러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되니까 우선은 급하게 팔지 마시고 기다려보자.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자, 그다음 보면은 포스코 퓨처엠만 볼게요, 오늘. 자, 포스코 퓨처엠도 어제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요. 오늘도 살짝이나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것도 1차 달성하고서 2차를 향해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특별한 문제 상황은 없습니다. 그냥 꾸준하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2차 목표가를 30만 원으로 잡아놨는데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특별하게 문제 없어요. 시장은 2차 전지주들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호의적입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서 영향을 크게 주지 않을 겁니다. 걱정 마시고 오히려 발 빠르신 분들은 그 걱정하는 것보다 현재 매수 대응을 하고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요. 포스코 관련주들은 그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시고 지켜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종목은 없고요. 제가 이제 다음 주 목요일 날이나 금요일 날 해가지고 상황 보고 좋은 종목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난 종목들 다시 한번 저희 AES 도와드렸고요. 저희는 이어서 김선윤 전문가의 최고 상승률 종목들 리스트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최고 상승률 종목 그리고 방송이 끝나도 저희 전문가님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 자세하게 알아보고 왔는데요. 저희 어느덧 다시 인사드릴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마치기 전에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올게요. 네, 오늘의 핵심 3가지입니다. 삼성전자의 어닝 쇼크 현실화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어서 미국 일라일릴리와 플랫폼 기술 평가 계약을 체결한 또 이 펩트론 소식까지 잊지 마시고요. 또 오늘은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고요. 또 아울러서 저희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이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고요. 또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들 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현혹되시는 일 없도록 각별하게 유의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한글날이죠. 또 징검다리 휴장 하루 건너뛰고 나서
목요일에 다시 여러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